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교재는 112페이지 112페이지 타이틀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자가 붙었으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제도도 함께 들어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제도는 이 법은 어떻게 구성이 된 거냐, 그 구성을 한번 볼게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 내용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 등자가 없었어요.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만 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와 다른 걸 합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법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다시 한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자를 붙여가지고 세 가지 제도를 함께 담게 됐는데 그 첫 번째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만 이 법 안에 담겨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13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두세 문제, 최대 세 문제까지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IMF 이후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려고 외국인 토지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외국인 토지법을 이 안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다루냐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특례라고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원래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는 법 중에 국토법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국토법에 들어있던 제도를 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원래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과목으로 옮겨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공법사 선생님의 강의 부담은 줄어들고 중개사법 시간에 강의 부담이 늘어났죠. 그 인간은 좋고 나는 안 좋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제도를 담고 이게 이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비중이 출제가 되니까 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문제 비중은 갖고 있다. 요 법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부터 보는데 보기 전에 간단하게 확인을 해줄게요. 113페이지를 보면 그 네모 1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라고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밑에서 넷째 줄 이러한 구란 말은 옛날 그런 소리죠. 옛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와 옛날 외국인 토지법상의 외국인의 토지 취득 신고 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 이 세 가지의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2017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2017년이니까 시험이 28회 때 그리고 29회 때 작년 그리고 지난 10월에 30회 때까지 세 번 시험을 봤거든요. 비중은 그 정도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네모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목적이 있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이 법률의 목적인데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와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끊고 밑줄 쳐봐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끝부분은 아무튼 좋은 말로 끝나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을 받고 그 다음 이제 이 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들을 몇 가지를 봐야 되겠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가로 1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의 동그라미. 이 부동산이란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토지 건축물을 말합니다.
토지의 밑줄, 건축물의 밑줄. 이 법에서 부동산 그러면 뭐라고요? 토지와 건축물을 말합니다. 토지, 건축물. 그 다음 2번에 보면 부동산 등이란 말 나오죠. 등자가 붙으면 부동산만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밑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밑줄쳐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다가 써요.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써요. 분양권, 입주권. 잠깐 주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을 공부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부동산 등이란 말이 있어요. 이 부동산 등이란 말이 나오면 이 부동산 등에는 뭐가 있어요? 부동산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다시 이 부동산에 뭐가 있어요? 토지나 금방 건축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뭐가 있었어요? 분양권이 있었고, 또 하나가 입주권이 있었죠. 이제 재건축 입주권. 조합원들 재건축할 때 조합원들 그 입주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 4가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등자가 나오면 작게 4개가 있다.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가로 3번에 거래 당사자란 말 나오죠. 이때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합니다. 누구누구? 매수인과 매도인 양 당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매수인과 매도인만 나오는 걸 보면 이 제도가 매매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왜냐? 임대인, 임차인은 없잖아요, 지금. 매수인과 매도인 나오는 걸 보면 매매를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사자에는 외국인 등을 포함합니다. 이따가 제가 외국인 등은 다시 외국인 취득 특례할 때 다시 소개할게요. 그래서 가로 4번에 외국인 등은 이따 보기로 합니다. 넘겨보시고 114페이지에 보면 네모 4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대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니까 비중도가 좀 높죠.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그 다운계약서란 말 들어봤어요? 예. 다운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실거래가가 10억인데 계약서 상에는 7억이라고 기재를 하는 거죠. 계약서에는 7억이라고 기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등기할 때 이 7억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 신청할 때 7억짜리 계약서를 넣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를 낼 때 7억을 기준으로 해서 내고, 양도자 즉 매도인이 양도세를 낼 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7억으로 계산해 가지고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도세의 부담을 확 줄이는 거죠. 근데 그 다운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무총리 이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이제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따지는 게 병역 뭐 회피했냐, 뭐 논문을 표절했냐, 위장 전입을 했냐, 부동산 투기를 했냐, 뭐 그러면서 나오는 게 다운계약서 얘기인데, 사실 옛날에 사고 팔았던 사람들이 다운계약서 쓴 거는 그렇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군대 안 갔다 오고 막 이런 것들은 좀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2006년도에 도입을 해서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라.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라. 그래서 실거래가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예요. 자, 그러면 자, 부동산이 있다라고 해요. 자, 부동산을 A라는 사람이 팔고 B라는 사람이 사요. 이렇게 A가 매도인이고요, B가 매수인입니다. 자, 이렇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데, 지금 우리는 매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매가 아니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얘기하는데요. 자, 매매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매매가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죠. 부동산 매매계약은 꼭 중개사무소를 통해야 돼요? 통하지 않아도 돼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고 계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직거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직거래. 이렇게 직거래가 될 수도 있고, 개업중개사가 개입돼 가지고 이렇게 중개해서 이루어진 중개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따라해봐요. 중개거래. 그래서 직거래와 중개거래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돼요.